대장금은 2003년 9월 15일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 MBC에서 방영된 배아 드라마로 허준, 상도 등을 연출한 이병훈 PD가 MBC를 퇴사한 후 MBC에서 연출한 첫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중동의 신임을 받은 의녀 장금의 삶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대장금은 주인공 서장금이 혜비 윤씨의 폐위 사건 당시 궁중 암투에 휘말려 부모를 잃고 수락한 궁녀로서 궁궐에 들어가 중동의 주치의인 최초 어이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면서 그 가운데 주인공 장금의 성공과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나 평단의 평가 모두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드문 케이스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시청률은 궤도에 오른 후부터 마지막 회까지 40에서 50%대 괴물 시청률을 유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합니다. 대장금 신드롬은 시청률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방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장금이가 만들었던 요리는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대장금 테마파크도 운영되었습니다. 장금이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재창조되기도 했습니다. 대장금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이란 등 국외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영애를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대표작입니다. 대장금의 방영이 끝난 뒤에도 이영애의 해외 인기는 대단해서 외교 무대에 빈번하게 초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영애뿐만 아니라 지진이도 이후 중화권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덕을 받고 아역이나 상봉 등 조연들도 외국 행사에 초청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도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장금의 열렬한 팬이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고, 대만에서는 교과서에도 대장금이 실려 기사화되기도 했으며 이란에서는 70%의 시청률을 자랑할 정도로 히트쳤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도 대장금을 무척 좋아했고 이영애를 극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자들끼리의 관계가 인상에 남는 작품이었다. 한상궁이 장금이가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너무 좋다. 장덕이도 멋있어. 아직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 이야기의 80%는 파란만장한 전개로 가슴을 졸이게 되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자꾸자꾸 보게 됩니다. 주인공 대장금이 예쁘고 청명하고 현명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에 이젠 응원을 넘어 기도하고 있어요. 대장금이 웃는 모습이 정말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눈이 연갈색인 게 정말 예뻐요. 길었지만 재밌었어. 궁중의 질척한 권력 다툼이 대단했어. 나오는 여배우들 다 예쁘네. 한국 사극의 금자탑. 첫 한국 사극이고 조선 왕국 내의 부서나 지위 등의 용어도 전혀 생소한 가운데 긴 드라마인데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재미가 있었다. 처음 봤을 때 충격은 엄청났었고 주위에 대장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녹화본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기 바빴던 그때가 그립다. 궁중은 무서운 사람투성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도 억울한 꼴을 너무 당하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외골수로 곧장 나아가는 장금이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휴먼 드라마가 훌륭했다. 산소 같은 여자라는 칭호를 받던 이영애의 투명함에 넉다운 당하고 마음씨까지 아름다운 히로인과 온화하고 정이 깊은 지진이와의 안정된 관계도 대장금다워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궁중 음식에서 동양의학의 세계로 가는 흐름도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 사극의 수렁에 완전히 빠진 기념비적인 작품. 처음으로 본 한국 사극이 이 작품이어서 정말 좋았어. 2003년에 오래된 드라마였는데 최근에 봤습니다. 한 편 보고 캐캐묵은 느낌이라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빠졌어요. 의외의 전개로 끝까지 재밌었어요. 알았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일본어와 비슷해서 이웃끼리 말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극 계열에서 제일 좋은 작품인 것 같아. 요즘 미남이나 미녀 나오는 건 두근거림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격이 다르다고나 할까? 이건 스토리가 좋아. 엄청 길지만 부모님과 함께 봤었어. 어느 나라에서는 시청률 99%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대단한 작품이야. 연일 시청률 50%대를 기록한 한국 사극의 금자탑.
역사에 등장하는 여성의 반생을 창작을 섞어 파란만장한 드라마로 만든 성공 스토리. 매화가 고비, 정말 또야 라고 할 정도로 대장금이가 매번 위기를 맞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조금씩 수수께끼가 풀리는 전개. 후반부턴 그래도 대장금이면 어떻게든 해낼 거야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특히 막판의 소화불량감이라고 해야 되나? 본 사람은 어렴풋이 알 거야. 매화 빠뜨리지 않고 다 볼 정도로 재미있긴 했어. 초등학교 때 보고 빠졌었던 드라마. 시종일관 장금이 너무 불쌍했어. 음식 만들 때의 즐거운 대장금이 좋아. 초등학교 때 처음 보고 마음을 뺏겼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절대 1위. 지금까지 죽을 만큼 한국 드라마를 봐왔지만 원점이자 정점인 이 드라마를 꼭 모두들 봤으면 좋겠어. 인생에서 이것을 넘는 드라마는 절대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조선시대의 왕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점으로서 정점. 딱 이거. 장편 역사물은 이게 처음이었는데 다 계속 재밌었어. 앞으로도 다른 역사물을 보게 되겠지만 분명 장금이 부동의 1위로 남을 거라 생각해. 초등학교 때 본 격중 드라마. 제발 행복해지라고 몇 번이나 빌었다. 10살 정도였을 때 밤마다 가족끼리 보고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바로 테마송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귀에 쟁쟁해. 부모님 영향으로 어릴 때 감상.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봤지만 궁녀가 되고 싶다고 동경했었던 것 같아. 깊은 산속까지 서당을 찾아다니거나 상궁처럼 냄새와 겉모습만으로 재료와 양을 알 수 있도록 요리해보기도 하고 일본에서 말하는 대하 드라마 같은 건데 전혀 다른 매력이 있어. 의상을 입을 때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머리를 다듬는 것도 여자들은 상당히 수고스러울 것 같아. 일본 역사상의 인물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저입니다만 대장금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나 장금이란 존재에 상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1화에서 60화 가까이를 1시간 정도 방송되니까 아무리 매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거의 픽션이기 때문에 장금의 역사를 알아보려 해도 일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요리사의 이야기인가 했더니 점점 의사의 이야기가 되어가서 놀랐다. 대장금의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 요리사 편은 조리법도 소개돼 있어서 재미있었다. 대장금 시절 의사의 신분이 낮았던 것도 놀랐다. 책임이 막중한데 말야. 대장금이 결과를 너무 잘 내니까 이렇게 순조로울 리가 있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대장금이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납득. 길지만 재밌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길 바란다. 너무 그립다. 중1 때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귓가에 들릴 법한 주제송, 대장금이의 활기찬 노력, 그리고 오교모가 개인적으로 꽤 인상에 남네요. 하하. 최상근 등 이상하게 이름만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쯤에서 한류붐이 시작됐죠? 기본적으로 장금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난제도 해결해버리는 점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놓인다. 요리편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맞받아치는 것도 적기 때문에 더 혼내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맥을 보고 침을 놓고 당약을 먹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회복되는가 하는 점은 의문. 침은 너무 만능이다. 54화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보고 말았다. 한창 한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NHK에서 방송하는 걸 우연히 보다가 가족 전원 푹 빠져버렸어. 악역이지만 최상궁을 좋아했네.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좋아. 요리 장면에서 나오는 손이 분명히 대장금이 아니잖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 한국 전통 음식, 약선, 생약 등의 지식과 조미료 만드는 법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드라마. 메모를 하면서 여러 번 본 드라마입니다. 장금은 조선 왕조실록의 사실을 반영한 대작 드라마이며 허구 인물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애관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고문 수업 드라마 같아. 침구를 배우는 학생이나 한약사, 중의학이나 약상을 배우는 분들은 팔자 교과서로는 상상하기 힘들 때 대장금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서야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TV 방송되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납득했어요. 좋은 작품입니다. 수락관에서 여의가 되기 위해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 1화도 화수도 길지만 이병훈 씨의 수완으로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궁중 음식이 만드는 법에서 많이 나오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재미가 많아진 드라마였어요. 일주일 만에 다 봤어. 역경에 지지 않는 장금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친구가 말했더니 너한테 역경이 뭐 있었니? 라고 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본받고 싶어. 엄마랑 사부님이랑 대장금을 보고 많이 울었어. 한류 드라마에 빠진 계기. 아마 중학교 정도에 단숨에 봤다. 고비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라는 부르의 명작. 한류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한류 역사물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성장하는 몇 화만 참으면 단번에 빠져든다. 장편이지만 엄청 좋아. 대장금 좋아. 고비밖에 없어. 세 번째, 1회째는 앞날이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이 아직 없는 시대. 서점까지 줄거리를 찾으러 갔다. 그만큼 재밌다.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로 잘 수 없게 되었다. 산 넘어 산인 인생하지만 끝까지 보고 통곡. 어렸을 때 보고 사실 두 번째인데 어른이 된 지금이 최상군과 금영의 마음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뒷거래는 하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 빠진 작품. 대장금이 너무 대단해서 보게 된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빠져드는 작품. 현재까지 한국 드라마 최강 여성은 대장금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 장금이가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는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드라마.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 몇 번이나 재방송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어도 반복해 보게 된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한국 사극의 명작이죠. 2005년에 NHKG 상파에서 방송된 것을 보고 그 후 DVD로 자막판을 시청. 이번에 또 10여 년 만에 시청을 했습니다. 이야 이 드라마 몇 번을 봐도 너무 재미있어. 총 54화인데 전혀 지루할 틈이 없다. 대장금이 청명하고 노력가로 재능이 넘치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웅장한 이 드라마를 아직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요리도 맛있을 것 같고 동양의학도 배우고 싶어집니다. 매화마다 이야기가 조마조마 두근두근하고 감동도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가 됩니다. 옛날에 보신 분들도 오랜만에 다시 보기 좋죠. 몇 번을 봐도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초등학교 때 빠져서 한국어를 공부했었다. 한상국님이 죽는 장면은 참을 수 없다. 한국 사극은 긴 게 많아서 간혹 질리는 것도 있지만 대장금은 질리지 않고 봤어요. 음식 만드는 곳이나 대장금과 종호에 함께하는 모습도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는 부르의 명작입니다. 음식 만드는 장면이 좋아서 보기 시작했고 벌써 두 번째 보고 있다. 어쨌든 전도 단안하고 손바닥 안에서 너무 조종당하는 왕들에게 짜증을 나거나 대장금이는 무슨 짓을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궁중의 높은 분들은 귀양살이로 끝나는 처벌 설정이 터무니없어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고 옛날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남존 여비가 너무 심해서 보기 힘들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대장금이 멋있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자세는 배워야지. 마지막은 맹스피드로 봤다. 재밌었다. 한국어 공부를 위해 네 번째 정도의 시청을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마지막 회에 감동받았습니다. 음모의 소용돌이가 난무한 가운데 왕은 지나치게 사람이 좋다. 한상궁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가엾었다.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신분이 아래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 윗사람을 거스를 수 없고 배신을 당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런 시대에도 요리를 지극히 의술도 지극히 그냥 자신의 길을 관철시킨 대장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 뜻이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했다. 너무 재밌어서 54화를 3일 만에 완주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꼭 다시 보고 싶어.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드라마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무렵 처음으로 흠뻑 그 매력에 잠긴 드라마. 시청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작품. 유일하게 꽂힌 한국 드라마. 어머니께서 4번 보셨다고 호언장담하실 정도로 좋아하시고
같이 왠지 모르게 보다가 웃겨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다시 보고 있어. 최상궁은 밉살스럽지만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상궁이나 최고상궁도 좋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금영이 꽤 좋다. 미인이고 재능도 있고 집안도 좋은데 교만하지 않고 경쟁자의 재능을 알아주는 마음의 그릇도 갖고 있다. 민정우의 장금이밖에 모르는 분위기도 재미있지만 점점 멋있어 보여. 캐릭터는 물론 요리하는 장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즐겁고 진흙탕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 원수를 갚은 후에 장금이와 민정우의 러브러브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쪽까지 부끄러워진다. 동의 후에 감상해서 그런지 웃을 수 있는 씬이 적고 스토리 전개가 무겁다. 그렇지만 그만큼 마지막은 통쾌했다. 동의에도 나왔던 배우가 대장금에서는 악역을 맡은 것도 재미있었다. 중학교 시절 밤 10시 정도에 매주 NHK에서 보다가 한국을 알게 된 계기가 된 드라마. 이 이상의 작품은 없을 정도로 빠져들었다. 한국에 갔을 때 회상하며 감동했고 한국인 친구가 놀랄 정도로 한국 역사에 밝아졌다. 이것이 한국 드라마 데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라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기 시작하니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 보고 있으면 대장금 어머니의 원수가 얄미워 죽겠어요. 복수는 적이 나쁠수록 재밌는데 그 점에서 이 드라마는 최고예요. 몇 번 봤더라. 적어도 3번은 본 것 같아. OST도 샀던 기억 있음. 중간에 장금의 유년기 회상 장면이나 사부님과의 이별 장면이 나와서 뭐야 이 아역 몇 번을 봐도 잘한다고 감탄하면서 눈물, 각자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 짓기도 하고 이야 정말 눈물 나는 드라마다. 단지 몇 번이나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10년도 더 된 작품이지만 여전히 재미있다. 또 몇 년 지난 후 다시 보고 싶어. 그때는 꼭 디지털 리마스터판으로 보고 싶다. 한국 궁정 드라마에 빠지게 된 계기. 나중에 수많은 시간을 궁정 드라마에 쏟아붓게 될 줄은 이때는 미처 몰랐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